노트북 LM에서 카메라 기능이 아예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스마트폰 배우시면서 하셨던 그 노트 필기를 제가 찍었거든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노트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버스트샷이요? 네, 하얀색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아래로 쭉 끌어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디오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영어 모드에서는 인터랙티브가 돼서 중간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참여란 버튼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면 얘가 인식을 합니다. You don't get the role, you get a Wikipedia summary. Oh yeah, go on. Hello. Hello there, we are so glad you joined us again. Welcome back. We were just diving into the importance of the role element in a good prompt. 진짜 고수들은 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혹시 저희가 모르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진짜 고수들은 일단 첫 번째 저 크롬을 많이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미나이에서 잼스를 같이 활용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노트북 LM과 킵스 구글 킵스와 제미나이를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잼스 만드실 때 여기 새 잼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 도구에서 가이드 학습을 선택해 놓으시고 저거 한 번도 안 눌러봤어요. 예, 대부분이 잼스 설정을 하실 때 여기 지침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사항을 뭐 걸느냐에 따라서 잼스가 이제 하는 일이 예, 그렇죠. 지침은 예를 들면 어떤 걸 하지 마라, 뭐 규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사항들을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건데 이런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는데요. 기본 도구에서 가이드 학습을 선택해 놓으면 더 심도 있게 답변을 해줍니다. 가이드 학습은 단순 단답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질문하고 조금 깊이 있게 학습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크라테식 학습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가볍게 이제 안내를 하면서 가는 부분이라서 단순 단답가 아닙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사내 규정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 보고를 결과를 얻고 싶다. 예를 들면 티타임스 같은 거 아까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 안에서 할 때 이렇게 가이드 학습을 해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지 마시고 노트북 가져다가 가이드 학습 설정을 했고 잼스를 해놓으시면 그 안에서만 답변하기 때문에 단순 단답이 아니라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봐. 수학 공식에서 이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의 기본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왜 그걸 하고 싶은데 라는 것도 질문을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 학습을 해놓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대화의 깊이 더 있어지고 그 실제 본인들이 이제 특히 내가 얘랑 대답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좀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내가 생각을 하고 뭔가의 산출물을 가져가고 싶다 했을 때 가이드 학습을 선택하시게 되면 훨씬 더 사고 확장이 좋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만 줘서 싫어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가이드 학습을 하게 되면 너한테 좀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를 하게 돼라는 얘기를 하죠. 그 질문 자체도 본인이 생각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 학습 선택을 해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오곤 있습니다. 리더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인가요? 라고 하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냥이었으면 얘가 한 세 가지 질문을 아예 던졌을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는 아예 얘가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어떤 게 더 큰 과제라고 느껴지니? 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요게 가이드 학습. 예, 질문에 그냥 여기 세 개 주고 선택해 이게 아니죠. 가이드 학습이 아니면 도전 문제는 세 개인데 너는 어떤 걸 더 크게 생각해? 뭘 선택하고 싶어? 뭐랑 더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예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나오는 거죠. 그 질문을 보고 뭐지? 나는 뭐가 더 맞지? 보통 근데 질문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그거 선택하지 않아요. 보통 선택해서 얘 너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줘 라고 하는 첫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쵸. 그렇게 이제 해주기 때문에 가이드 학습을 해놓으시면 되게 편하고요. 굴킵은 이제 메모 앱이죠. 메모 앱. 이거는 제 거에 있는 메모를 가지고 옵니다. 제 거의 메모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그냥 메모 다 갖고 오라고 한 겁니까? 네, 메모를 그렇게 하면 다 가지고 옵니다. 제가 뭐가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것들을 쭉쭉 보고요. 그거 선택해가지고 질문을 다시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프롬프트를 내가 넣어놨다면 이 프롬프트를 갖고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를 이제 긁어다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얘랑 또 노트북 LM도 막 이으세요? 얘는 노트북 LM은 엿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노트북 LM에 나온 것들을 구글 닥스로 보낸 다음에 그 메모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메모라는 거긴 하지만 얘가 약간 저는 지식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답변들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구글 킵스에서. 지금 이 창은 노트북 LM에서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준 창이죠. 여러 개를 엮어서 그거를 구글 킵에 이제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두고두고 보는 거군요. 그것도 저걸 갖고 와서 나중에 활용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답변을 메모로도 가져가고 구글 닥스로도 가져갈 수 있는 원하는 답변 나와서 이거 그냥 이 답변 나 킵에 저장해줘라고 하면 그냥 저장해줍니다. 저도 그저께 테스트하면서 노트북의 활용법 여기에 나온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장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져갔거든요. 그럼 킵에 저장하는 거랑 닥스에 저장하는 거랑은 나중에 활용에 있어서 뭐가 달라요? 킵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라이브러리, 개인의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공유할 때는 이제 닥스로 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내고 싶은 애들 선택해가지고 보내시면 되고, 지금 라이브러리를 여기 자체적으로 라벨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거조차도 제가 라벨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구글 제미나이한테 가서 내가 이거 라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지가 제 걸 다 보면서 알아서 깁스를 해서 라벨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이제 지식 창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저장소가 바로 노트북 LM인 거고, 기본적인 그런 정류의 기름이라 하면 이제 스킵에 있는 것들은 이 기름들 정제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넣는 거죠. 왜 정류 공장 가면 원유 뽑아서 종류별로 이렇게 이름 붙여 놓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구글 스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걸 전체적으로 연동시키는 하나의 확장하는 게 제미나이가 서로 연동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김민정 이사님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올리셨던 글들을 싹 긁어서 저희가 노트북 LM에 넣은 다음에 거기서 마인드맵을 뽑아서 구글 이 AI 생태계 앱들을 어떻게 이어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안들을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 창의력적인 게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렇긴 한데 지금 링크드인이 그건 안 돼요. 한 번에 긁어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올리실 때마다 이제 저희가 긁어서 넣어야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마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노트북 LM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본인의 소스 안에서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 자체로서는 어떤 기본적 소스들을 정제하는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정제된 역할들을 이제 구글의 킵스라는 데서 각각의 라벨들로 해서 지식화하고 스킬화하는 거죠. 그렇게 스킬화된 것들이 다시 제미나이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불러와서 구조화하고 확장해 간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확장성이 낮은 반면에 구글 킵스로 해서 제미나이 연동을 했을 경우에는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이 더 강해진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X 사이트에 가서 다른 개발자분들이 영어, 일본어로 해놓은 거를 이제 번안을 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미나이에서 노트북 LM 그리고 구글 킵스와의 그 연동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결국 구글 생태계 안에 잘 돌아가게끔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킵스를 잘 하게 되면 결국 각각의 스킬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메모장은 에버노트 메모장을 쓰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연동해 놓으면 오늘 당장 집에 갈 때 해야 될 투두 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장을 보러 가는데 그것까지 다양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화하다가 이제 생각나는 중요한 어젠다 같은 경우를 또 그렇게 놓으시면 그걸 갖고 다시 불러다가 정리할 수 있으면 인사이트를 뽑으시는 거죠. 고객 만나서 대기했던 걸 빠르게 이제 구글 킵스에다 메모로 정해놓고 돌아와서 얘를 닥스로 부른 다음에 그걸 다시 제미나이에 가져와도 됩니다. 바로 불러대고 여기서 고객이 만나는 키 포인트는 뭘 것 같냐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 준비할 때 이 고객과 비즈니스에서 가져갈 때 주요 관심사는 어젠다는 뭘로 가져가면 좋겠어라는 것들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제가 노트북 LM에서
촬영 기능이 카메라 기능이 아예 생겼어요. 우리가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보러 갔을 때 저 보이는 화면에 대한 슬라이드가 되게 멋일 수도 있고 되게 의미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바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촬영한 것들이 바로 오디오로 변환이 되고요. 그러면 그 화면에 대한 것들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2명의 팟캐스트가 대충 적은 것들도 적어서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칠판에 그냥 막 쓰신 것들을 바로 찍어서 저는 이걸 찍은 다음에 야 그때 이게 무슨 말이었지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바로 보시면 그 화면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내 정보와 해야 될 것들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필기 같은 것들 찍으시면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스마트폰 배우시면서도 하셨던 그 노트 필기를 제가 찍었거든요. 그 노트 필기를 찍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바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네. 근데 일단 글씨를 잘 쓰시네요. 네, 요 이제 제가 요거랑 네. 2장입니다. 딱 2장을 제가 이제 찍자마자 바로 오디오가 생성이 되거든요. 찍으면 바로 오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모바일로 바로 하시면 모바일 폰을 바로 찍으시면 오디오가 생성이 되는데 사진에다가 이야기를 덧입히는 약간 그런 과정인 거죠. 이야,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연속 촬영에 대한 메모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버스트샷이요? 네. 하얀색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아래로 쭉 끌어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저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건 프롬프트를 볼 수는 있거든요. 그냥 저는 강조하고 가이드 매뉴얼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노트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의 그 노트 글씨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단계별로 이제 하나하나를 적어 놓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제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쳤다 진짜. 길 가다가 그런 것들 괜찮은 이미지가 내가 그냥 정말 노트 필기했던 거 그냥 찍어서 바로 하시고 고객이랑 미팅했던 거 들어오면서 오디오북도 괜찮지만 고객이 적으셨던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실판에 그런 거 찍으면서 들어오시는 경우에 오디오로 들으시고 고객한테 그 다음 미팅할 때 이제 강조하셨던 거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하신 거 맞으시고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회의로 공유하실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같이 고객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그 막 생각나는 거 진짜 칠판에다가 막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만 하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땐 이해가 되는데 그림만 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뭐부터 하자는 거지? 그거 딱 여기다 그렇죠. 사진 찍은 다음에 하면은 우리가 마치 PPT에다가 싹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잘 정리가 되는 거고 그 숨은 의미도 이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 미팅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정리 끝난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워크숍 끝난 정리도 되게 빠르고요. 실행이 되게 빨라졌죠. 최근에 이게 촬영 기능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예요? 예. 카메라 기능이 없었는데 노트북에 촬영 기능이 났고요. 물론 촬영 안 하고 내가 촬영해 놓은 갤러리에서 그 이미지를 갖다 쓰셔도 그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오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오디오 뷰를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좀 저는 편하더라고요. 바로 생성해 주는 거. 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여행 갔다 온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엮어서 오디오 뷰로 해달라 그러면은 그 여행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미지 사진만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레이션 뽑아가지고 영상으로 바로 만드시면 되죠.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이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까부터 하는데 크롬 확장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요. 노트북 LM이라고 쳐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옥석은 또 어떻게 가려요? 일단 보시면 사용자의 평가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 사용자 평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많고 점수가 뭐 4.9, 5.0 이런 애들은 거의 오류 없이 되는 거고 근데 초반에 막 왔던 것들이 되게 좋긴 한데 쓰다 보면 좀 오류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도 초반에 쓰다 보면 이제 조금 안정화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애들은 지금은 구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이 웹클리퍼 같은 경우 노트북 LM을 유튜브 옮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잘 쓰시고 신기술도 많이 알고 하시니까 내가 노트북 LM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요런 기능은 아직 구현이 안 돼서 요거는 생겼으면 좋겠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오디오에 지금 영어만 되고 한글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디오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영어 모드에서는 인터랙티브가 돼서 중간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말 중간에 제가 끊습니다. 제가 누르면 질문을 하면 얘가 제 질문을 알아차리고 답변을 해줍니다. 중간에 끊는 게 돼요 지금? 네, 그게 근데 영어 모드에서만 되고 안 되는데 지금도 해볼 수는 있어요. 여기서 오디오를 뽑을 때 설정에 가셔가지고 출력 언어를 바꾸면 바꾸시면 되거든요. 영어로 바꾸시고 이런 다음에 그냥 만들게요. 맞춤을 안 하고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글로 만들었을 때랑 달라지는 거는 개입하는 버튼이 하나 생기고 대신에 영어로 설정했기 때문에 영어로 답변을 합니다. 그때는 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합니다. 그냥 중간에 제가 말하고 있는데 끊고 쑥 들어갑니다. 그 버튼 누르면 얘가 인식가 지금 누가 나한테 말 거네 이렇게 하고 말 거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걔네가 기다려줘. 전화 연결. 네, 전화 연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제가 또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왔네? 너 계속해 라고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챗GPT랑 대화를 하는 거랑 동일하게 저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거랑 동일한 건데 그 3자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음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건데 아직은 영어에 대한 부분들만 학습이 되어 있어서 영어로만 지금 가능한 거고요. 요게 곧 한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디오나 동영상이 이전에 영어 모드만 지원을 했었잖아요.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 애한테 이제 한번 해봐라. 야, 너 이거 재밌다. 알려줬는데 네, 재밌습니다. 헬로 하면 답변합니다. 키 메시지가 뭐냐 물어보면 키 메시지도 알려줍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려고 지금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얘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치고 들어가면은 오디오가 재생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인터랙티브 모드가 들어왔다는 거 보고 저도 이거 하다 중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건 왜 안 되지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영어로밖에 안 된 거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생깁니다. 양방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간에 얘를 누르면 요게 참여란 버튼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면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얘를 누르면 Okay. If you don't give the role, you get a Wikipedia summary. Oh, yeah. Go on. Hello. Hello there. We are so glad you joined us again. Welcome back. We were just diving into the importance of the role element in a good prompt. Exactly. Sometimes when you don't specify the 인식을 role, like 합니다. saying, 이렇게 참여 버튼 누르면 얘가 하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얘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답변하고 나서는 다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 뭐 키 메시지가 뭐니? 그래서 리더는 뭘 해야 돼? 나는 뭘 해야 돼?만 질문하면 이게 답변해 주거든요. 신기한 기능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이게 금방 그러면은 한국어 지원만 되면 정말 계속 이야기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렇죠. 운전하면서 제가 중간에 말하는데 제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겠죠. 그리고는 다른 포인트는 없어라고 물어보면 또 그걸 이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안 심심하죠. 일단 예. 대화를 들으면서 하니까 그냥 단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청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운전하면서 이거 제미나이나 뭐 챗GPT 음성 채팅 쓰고 싶어도 무슨 뭐에 대해서 얘기할래? 라고 하면 턱 막히잖아요. 내가 얘랑 뭐 얘기하지? 그러는데 원래 음성 이런 거 오버뷰 같은 거 생성해줘도 한 10분 내외인데 들으면서 가다가 얘랑 그 토론을 시작을 하면은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회의 준비 이런 거 할 때도 미리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 팀장님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 비용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했어? 이 비용 포인트는 너는 고려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왜 고려 안 했어 아니 뭐 주위에 욕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대화한 거 이런 거 여기다 끌어넣은 다음에 오디오 오버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에 있어서 계속 그 사람 욕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팟캐스트 그 2명이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너도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둘이 대화를 들어보면 괜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디오 오버뷰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하셨을 때 내가 심층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요약을 할 거냐 뭔가 비평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오디오 오버뷰에서는 대상자를 이제 설정할 수 있으니까 만약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들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딱 중학생에 맞춰서 해주는 거고 자 나는 이 내용을 우리의 부장님한테 딱 하는 거야 라면 우리 부장님 이름은 뭐 김민정이야 라면 아예 김민정 부장님 이렇게 하면서 팟캐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페르소나 설정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직업이 굉장히 고맙고 소중할 때가 중간중간에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전문가분들께 직접 여쭤보고 이렇게 답을 듣고 하는 거를 누가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노트북 LM을 잘 이용을 하면은 마치 제가 전문가 인터뷰를 하듯이 뭐 김민정 이사님이 여태까지 써놨던 글과 이런 자료들 여기다 다 넣어놓은 다음에 오디오로 바꾸고 거기서 내가 계속 물어보면서 질의응답하면서 제가 지금 인터뷰하듯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지금 포지션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가 PDF로 지금 이미지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수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제미나스 캔바에서는 슬라이드로 보내서 할 수 있으니까 얘도 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뭔가 만든다고 하셨을 때는 이 학습 가이드라는 것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이 해당하는 소스를 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보고서 유형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 맞춤 설정을 해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하면 되게 보고서도 잘 뽑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뭐 문제를 뭐 10문제 내는데 5개는 뭐 주관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내가 15문제 내겠다 아니면 20문제 내겠다 그 안에서 뭐 5문제는 주관식이야 나머지 15개는 단답으로 답변까지 해줘. 그리고 상중하로 나눠줘. 퍼센트는 상을 뭐 20% 이렇게 설정하시면 그 안에서 문제를 뽑아주니까 요거는 보고서 기능으로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표는 투두 리스트를 만들 때 요게 테이블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사용자, 담당자, to 해야 될 일, due date 그리고 완료 여부 이렇게 해서 회의 로그 정리해줘라고 하면 딱 그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 자료 했었던 것들을 내용 요약만 하지 마시고 투두 리스트로 할 때는 테이블표, 데이터표를 얘기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기서 나온 것 중에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서 뭐 오디오 오버뷰, 지금 인포그래픽, 데이터표, 슬라이드 자료, 보고서까지 다 설명해 주셨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단순하게 사용하지는 마시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고 사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시는 일들을 그냥 녹음 같은 거 해놨다. 그 녹음 파일만 옮겨 놓으면 이 아이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주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한 일을 읽고 있고 오늘은 뭐 기계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에러가 생겼는데 이 에러는 이전에도 자주 생겨났어. 이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품질 체크해서 마지막에 검수 단계에서 뭐가 누락이 됐던 것들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그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잖아요.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사라질 것들을 전부 다 자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자산화할 때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용하셔가지고 자산화 하시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포그래픽을 여태까지 만들어서 볼 때 이 방대한 내용을 너무 한 장에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인포그래픽이라는 틀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너무 한꺼번에 다 때려 넣으니까 생략이 많다라고 해서 저거를 그냥 신기하게만 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쫙 뿌린 다음에 최종 지점에 있는 것들만 갖고 와서 요거 위주로 인포그래픽 만들어줘. 그러면은 지금 되게 방대한 자료가 한 인포그래픽 10장 정도로 정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야별로. 그럼 저는 그것만 보면은
한 10장으로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소스는 많은데 그걸 하게 되면 되게 함축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처럼 그 마인드맵을 보면서 이번 영역은 챕터 0은 심리학에서의 기본 정의를 가져가자. 그 다음은 심리학에서의 뭐 실패 사례를 가져가자. 이렇게 나누면 슬라이드가 더 방대해지죠. 그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수업 자료 저 마인드맵 가지고 1주차에서의 것 교육 자료 저렇게 만드시고 2주차 거 만드시고 이번 차에는 그냥 나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수업을 해볼까? 네. 라고 이렇게 해주고 한번 이거는 우리가 비평 모드를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그 챕터는 오디오로 비평 모드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틀어놓게 하고 학생들한테 자, 이 비평을 들으면서 너가 발견했었던 놓친 포인트는 뭐니? 라고 그렇게 토론 수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 기능보다는 내가 쓰면서 이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도 활용해보고 저렇게도 활용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 좀 노트북 LM을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노트북 LM을 제가 이번 걸 이제 준비하면서 쭉 정리를 해봤더니 단독으로 쓰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조합해서 쓰는 부분들 그리고 저 스튜디오 안에서 조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쭉 했다 한 60가지가 나왔습니다. 크게 그룹핑을 해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 분석하는 것, 출력에서의 시각화나 오디오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쓰는 그렇게 크게 4가지로 이제 영역에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 됐든 결국은 나의 목적에 쓰는 마지막 궁극적인 내 목적에 맞는 설정, 페르소나라든지 역할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고 하면 써보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는 정말 손이 많이 들고 입이 많이 들어서 이제 손으로 못할 경우는 입으로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실력이 점점 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 가장 쉽게 접근하는 노트북 LM에 촬영 한번 해서 그걸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시작 아니면 내가 떠들고 있는 많은 PDF 파일 한 장을 넣어서 그걸 출력 방식 거기 안에서의 대화를 한 번 더 나누어가면서 나의 지식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채팅창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심화된 질문을 더 한 번 하시고 그 심화된 질문을 가지고 내 업무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묶으셔가지고 단순하게 지식의 저장고가 아니라 지식을 내가 확장하는 나의 윤활유, 활력소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 조합해서 쓰는 거는 내가 써보지 않으면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사진 한번 찍어서 오디오 한번 해보시기부터 추천드립니다. 정말 하나하나 배워두면은 너무 크게 써먹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자주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트북 LM의 마녀로서 노트북 LM 잘 쓰는 법에 말씀해 주셨는데 또 노트북 LM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맞습니다. 노트북 LM은 하나의 아까 그 이미지에 보셨던 것 기본적인 정류의 기본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는 잘 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내가 더 퀄리티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의 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범용 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챗GPT 같은 기본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노트북 LM 또 뭐 이게 여러 가지 툴들을 이렇게 노드 삼아서 잘 이용해서 엮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긴 시간 동안 아낌없이 노하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많은 걸 못 알려드렸지만 제가 링크드인에 계속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